여기에서 두 번째 성공 비결 알아보겠습니다. 초가집에서 답을 찾다. 초가집. 단열의 방법을 초가집에서 찾았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옥이 있고 초가집이 있잖아요. 근데 서민들은 한옥을 안 졌거든요. 초가집에 살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한옥은 창이 되게 커요. 모든 창문이 다 열리고 어떻게 보면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무지 추웠던 집이죠. 근데 이제 한옥은 이제 사대부나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졌잖아요. 네. 난방비를 뭐 나무를 더 떼면 되니까. 하지만 서민들은 한옥에 안 살고 초가집에 살았던 거죠. 근데 초가집의 구조를 보면 창문도 작고 문도 작아요. 그러니까 문도 이렇게 약간 구부리고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저는 답이 있다고 본 거죠. 근데 초가집이 사실 서민들이 많이 살았던 집이라고 하셨는데 네. 없어서 살던 집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눈비, 바람 이런 것들 좀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난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창문과 문이 작아졌던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지은 집이 창문이 너무 크지 않은가를 이제 검토해서 그 창문 사이즈를 줄이는 안을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창문이 아무리 단열 성능이 좋아도 벽의 단열 성능을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 창의 사이즈가 그 환기나 채광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최대한 줄이는 게 맞다고 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땅콩집도 같은 원리로 지어진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느껴요. 창이 어떻게 보면 창이 커서 마당에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마당에 이제 전경을 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착오가 있는 게 마당에 이제 자연을 즐기는 거는 거실에서 즐길 필요가 없잖아요. 네. 나가서 보면 되는 거죠. 굳이 뭐 그걸 갖다가 뭐 거실에서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마당에 꽃을 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문을 열고 나가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창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실내 이제 환기나 그 햇볕에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럼 초가집은 철제는 아니고 콘크리트였던 거죠? 초가집은 이제 흙이죠. 구조에서 흙에 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집은 이제 콘크리트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열 성능은 그렇게 창을 작게 해서 단열도 한 아래, 그러니까 내부, 외부 해가지고 단열도 제가 한 3배 이상 했어요. 그래서 이제 60평짜리 집이었지만 난방비는 3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확실하게 줄이셨네요. 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구나. 창을 줄이면 되구나 하는 걸 저는 알았는데 문제는 이제 60평이라는 집이 너무 컸다는 거죠. 관리하기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이제 퇴근해가지고 이제 오늘 뭐 했냐 그러면 다락에서 청소하고 1층에 내려왔더니 해가 졌다. 아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넓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독을 생각하면 이제 아파트 33평 살다가 단독을 해서 이사를 가면 60평짜리 집을 짓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60평짜리 집을 졌는데 너무 커는 거죠. 네 식구가 살기에는 진짜 너무 운동장 같은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걸 좀 줄이는 방법이 뭘까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아이들은 좋아했겠지만 또 아내분은 또 고생이셨을 것 같은. 아이들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넓은 공간을 다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어차피 마당에 있는 시간이 많았지 집에서 뛰어놀고는 않습니다. 네. 그럼 땅콩집도 역시 뭐 콘크리트나 철제나 이런 구조로 지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두 번째는 콘크리트 집이었는데 네. 벽 두께가 너무 두꺼웠어요. 콘크리트를 앞뒤로 단열을 하다 보니까 벽이 한 50cm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공간을 만약에 줄인다 그러면 벽 두께가 얇은 게 유리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두께 대비 성능이 뭘까 생각한 게 세 번째 집이 이제 목조주택이었던 거죠. 나무요? 네. 나무는 왠지 불이 나면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오래 못 쓸 것 같기도 하고 좀 안전성 부분에서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게 선진국은 다 나무로 집을 짓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나무는 불이 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사례가 남대문이 불에 탔잖아요. 그 남대문이 만약에 스틸이었다면 30분 만에 무너졌죠. 네. 그게 만약에 남대문이 콘크리트였다 그러면 사실은 2시간 만에 무너졌어요. 근데 그게 8시간을 버틴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있는 상식이랑은 또 다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래 탔던 거죠. 오래 버텼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집이 타고 뭐 없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불이 탔다 그러면 빨리 끄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확보가 되면 그 시간 내에 탈출을 하면 되는 거죠. 집은 멀쩡한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목재라서 친환경적인 면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조주택에 저도 몰랐는데 목조주택 공부하다 보니까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기가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콘크리트처럼 뭐 이렇게 양생을 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콘크리트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집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 성능이 좋아요. 네. 단열 성능이 좋은 게 뭐냐면 그 구조체 자체가 단열재예요. 그 구조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성냥에 이제 불을 피우잖아요. 네. 그럼 손잡이가 어떻죠? 나무. 뜨거운가요? 네. 성냥이 불이 타고 있지만 뜨겁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열 전달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이제 단열재라는 거죠. 근데 요 나무가 만약에 스틸이나 콘크리트 떴다 그러면 뜨거.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열 전달을 잘한다는 거는 외부의 열이나 내부의 열을 바깥으로나 내부로 전달한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겨울은 더 따뜻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나무는 여름에는 이제 외부의 뜨거운 공기를 막아주고 이제 겨울에는 내부의 난방을 최대한 오래가게 유지하는 구조체인 거죠. 그럼 땅콩집은 전면이 다 목재였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세 번째 지은 땅콩집은 목조주택입니다. 다 나무인 거죠. 그렇구나. 자, 가장 실용적인 집에 가까운 정답을 찾긴 했지만 또 단독주택하면 돈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되는 부담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기에 세 번째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